자, 오늘은 우리가 합성 함수를 볼 건데요. 이 합성 함수라는 것도 함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기존의 함수 두 개 또는 세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합성이라고 부를 겁니다. 네, 먼저 함수의 정의를 보면 모든 x에 대하여 대응하는 y가 오직 하나 존재해야 됩니다. 이 조건을 합성 함수도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해서 두 개 또는 세 개의 함수를 합성, 연이어서 보내는 걸 합성이라고 부를 건데 어, 그 함수도 새로 만든 함수도 함수의 정의를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합성이라는 것은 이미 사용했었어요. 언제 사용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소수를 배우는데 소수가 아닌 1보다 큰 수를 우리는 합성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합성수는 두 개 이상의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두 개 이상의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합성수라 했죠. 그때의 합성이에요. 의미가. 새로운 두 개 이상의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든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합성함수는 무엇일까? 먼저 생각 톡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민호, 호선, 성희가 음료수 A, B, C, D 중에서 각자 한 개씩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세 사람이 구입한 음료수와 음료수의 가격. 자, 먼저 첫 번째 요 대응 관계를 F로 하고요. 두 번째 대응 관계를 G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화살표로다가 대응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민우가 고른 음료수는 A고요. A의 가격은 1,500원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이 내야 할 금액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민우부터 볼까요? 색깔로 구분해 볼게요. 민우는 A 음료수를 샀고요. A 음료수는 1,500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우는 1,500원을 내면 되겠고요. 두 번째 호선이는 B 음료수를 골랐고요. B 음료수는 2,000원입니다. 2,000원을 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성인은 D 음료수를 골랐고요. D 음료수는 2,500원을 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X에서 바로 Z로 가는 이런 함수를 볼 수 있어요.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합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근데 이때 합성 함수가 항상 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의 공역을 보세요. 공역이 y죠. 또 g라는 함수를 보세요. 정역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f 함수의 공역과 g 함수의 정역이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연결될 수가 있어요. 자, f 함수의 공역, 자, 공역, 그 다음에 g 함수의 정역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합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개의 집합을 따로따로 설명하는 거죠. 그죠? 자, 두 개의 집합 f와 g를 따로따로 설명하는 거예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 f, y에서 z로 가는 함수 g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마찬가지예요. 연결됩니다. 1은 b와 대응되고 b는 6입니다. 그죠? 결국에 1은 6과 대응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2는 a에 대응되고 a는 4에 대응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은 b에 대응되고 b는 다시 6에 대응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면 여기서 이제 F1은 B이고요. GB는 6이기 때문에 G의 F1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GF1. 그럼 F1이 B이기 때문에 GB 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결국에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로 G의 F2도 마찬가지죠. F2가 자, F2는 A에 대응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F3은
B에 대응됩니다. 자, 그래서 FE는 GA와 같고 GA는 4입니다. 그 G의 F3, F3, F3은 B에 대응되기 때문에 GB가 되겠고 6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대응 관계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함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그릴 수 있어요. 자, 위에 두 개의 함수의 대응 관계를 x에서 z로 가는 새로운 함수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얘가 바로 g. 이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f로 보내니까 f 이거 합성을 동그라미, 속이 빈 동그라미로 기호를 만들 건데 f 합성 g로 쓸 건데 이거 안 됩니다. 선생님 f를 먼저 보냈으니까 f를 앞에 써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자, 먼저 대응시키는 f를 뒤에 써야 됩니다. 자, 왜냐면 이거 순서는 g 합성 f인데요. 왜 이런 순서가 되냐면 x에 가까운 함수가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 x에 가까운 함수가 먼저 대응되는 겁니다. 그래서 x에 가까울수록 먼저 대응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 이 합성 g 합성 f는 과연 함수가 될까요? 함수 되죠. 왜냐하면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가 1, 2, 3이죠. 대응하는 y가 하나씩만 있어요. 1은 6에 대응되고 2는 4에 대응되고 3은 6에 대응되고 그죠? 하나씩 대응되기 때문에 함수가 맞습니다. 함수가 맞아요. 오케이? 함수가 맞고 치역도 구할 수 있죠. x에 대응되는 y 값들 4, 6 얘가 치역이 되는 겁니다. 함수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이번에는 합성함수의 기호를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요. g는 y에서 z로 가는 함수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f의 공역과 g의 정역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새로운 함수 g의 fx를 이제 이게 함수가 된다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뭐라 부를까? f와 g의 합성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순서대로 gfx 순서대로 gof 이거를 동그라미 속이 빈 동그라미를 이제 합성 함수의 기호로 쓸 건데 읽는 방법은 g 합성 f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또는 선생님은 GOF라고 읽어요. 편하게. GOF. 기호가 속이 빈 동그라미잖아. 그래서 GOF. 편한 대로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GOF는 X에서 Z로 가는 함수입니다. 함수.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 값은 똑같아요. GOF는 그냥 함수예요. 함수이기 때문에 소괄호 열고 X라고 쓰면 얘는 함수 값이 되는 거예요. 함수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실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자, 여기 x의 원소 소문자 x가 있지요. 그게 함수 값을 거쳐서 y 값을 거쳐서 다시 z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gfx가 되겠죠. gof라고 이제 이걸 기호로 만든 겁니다. gof. 그래서 이 기호대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래에다 한번 써볼게요. 소괄호 열고 GOF. 자, 이건 이제 처음 새롭게 배우는 기호니까 자꾸 써봐야 됩니다. 손으로. 새로운 함수를 만든 거예요. GOF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든 겁니다. 그 함수의 함수값, x의 함수값은 이제 이렇게 g에 가로 열고 fx라 표기하자가 되는 거예요. 자, 새로운 함수 GOF의 함수값을 g의 fx로 표현하자. 여기 이제 이거는 쉽죠. 왜냐하면 순서대로 그대로 똑같으니까. gf 순서대로 gf 순서가 안 바뀌죠, 그죠?
단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대응하는 합성함수를 표현할 때 먼저 대응하는 것을 x에 가까운 순서대로 써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서도 이 x가 핵심이에요. x에 가까운 함수, 즉 f가 먼저 대응하는 함수입니다. 그죠? x에 가까운 함수 f가 먼저 대응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번호를 x에 가까운 순서대로 1번, 2번 이런 대응 순서를 써도 됩니다. 저걸 메모를 해두세요. 자, 이제는 여기서 이제 GOF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 값을 계산해 보면 GFX랑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F와 G의 합성함수 Y는 GFX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합성함수 두 개 이상의 함수의 대응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오케이? 두 개 이상의 함수의 대응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합성함수 정리해 볼까요? f, x에서 y로 가는 함수, g, y에서 z로 가는 함수인데요. 자, 이때 또 한번 f의 공역과 그 다음에 g의 정의역이 서로 같다라는 조건, 그죠? 같아야 됩니다. 합성함수는 GOF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합성함수를 GOF는 x에서 z로 가는 함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함수값 GOF의 함수값 GFX. 자, 여기서 요거 두 번째는 요거는 화살표를 한 다음에 함수값 이렇게 써보세요. 함수값 이렇게 써봐요. 그리고 GOF는 얘는 함수의 말 그대로 합성함수, 함수가 됩니다. 함수와 함수값의 표현 방법이 되겠죠. 자, 보기를 볼게요. 함수 fx가 주어지고 함수 gx가 주어지는 겁니다. 둘 다 1차 함수죠. 자, 그럴 때 GOF의 함수값 순서대로 GF1이 되겠고 F1 값을 먼저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볼까요? 자, F의 1 값은 1 플러스 6이 되니까 7이 되겠죠. 그래서 F1 값 대신에 7을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G7을 계산해 주는 거죠. 자, G의 7 값은 2 곱하기 7 빼기 1이 돼서 13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순서를 바꿔볼까요? FOG의 2에 대한 함수값이에요. 자, 2에 대한 함수값.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요 순서대로 F, G2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G2를 계산해 보세요. G2는 2 곱하기 2 빼기 1이 돼서 3이 되겠죠. 그래서 3을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F3 값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3 더하기 6이 돼서 9예요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래에 문제 1번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fx가 x-3이고요. gx는 이렇게 2차 함수, 2차 함수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자, 이럴 때 함수값을 차례대로 계산해 보세요. 자, 1번부터 한번 차례대로 한번 해보자. 자, 먼저 준식은, 자, 여기 준식이라고 쓸게요. 준식은 G에 가로 열고 F2. 그러니까 차례대로 F2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F2. 자, 그러면 F2 값을 아래에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F의 2 값은 2 빼기 3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G에 마이너스 1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자, G의 마이너스 1 값 아래에다 쓸게요. G의 마이너스 1 값은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이 되겠고 3 빼기 8이 돼서 마이너스 5예요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준식은 f의 g의 0입니다. 그죠? 그럼 g 0값을 구하면 상수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에요. f의 마이너스 8 값을 구하세요 라는 거죠. 자, 아래다 쓰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11이에요 라고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을 볼까요? 자기 자신과도 합성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럴 때 준식은 f의 4입니다. 이렇게 f4 값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f4 값을 따로 계산해 줘요. 자, f의 4는 4 빼기 3이 되기 때문에 1이 됩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f1은 1 빼기 3이 돼서 마이너스 2입니다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도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준식은 g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g의 마이너스 2 값을 따로 먼저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8이 되겠고요. 그러면 12 마이너스 8이 돼서 4네요. 그죠? 그럼 4를 대입해서 g의 4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3 곱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8이 되겠고 16 곱하기 3 48 빼기 8은 40이 됩니다. 자, 예제 1번을 볼게요. 이 합성도 연산입니다. 오케이? 합성도 연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산 법칙이 다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합성함수에서는 연산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F 합성 G와 G 합성 F가 일반적으로는 다르다는 얘기야. 매우 특별한 케이스에서는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르다. 이걸 한번 증명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예제 1번을 볼까요? 두 개의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fx와 gx가 주어졌어요. 합성함수 먼저 GOF를 먼저 구해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풀이 쓰는 거 풀이가 나와 있지만 이거 그대로 보면서 따라 쓰는 연습은 해야 돼요. g의 fx가 되겠고 fx가 x-이니까 그대로 대입합니다.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요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서 이제 x가 들어갈 자리에 x에 대한 다항식이 들어가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이에요. 뭐냐면 이 fx를 하나의 x라 두고 gx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퀄 마이너스 4에 fx 플러스 3이라고 쓰면 이 x의 자리에 x의 다항식이 들어가는 일을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를 좀 권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4 쓰고요. fx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돼요. 그럼 결과는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엔 FOG를 똑같은 방법으로다가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4x 플러스 11 같지 않죠? 그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구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를 증명한 거예요. 자, 우리가 위에서 증명한 게 뭐냐면 교환 법칙이에요. 함수 합성에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합성함수를 찾는 과정을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1번부터 차례대로 한번 위의 예제를 참고해서 합성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해 보세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이 문제에다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합성을 소괄호를 해서 x로 쓴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g의 f의 x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엔 선생님 입장에서는 gx의 x자리에 fx를 써요. 그래서
fx 전체의 제곱 플러스 5라고 쓰면 좀 더 편리합니다. 이게 확실히 편리해요. 오케이? 왜냐하면 x가 들어갈 자리에 x에 대한 다항식이 들어가는 걸 피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러면 2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가 되겠고, 얘를 열심히 전개해주면 됩니다. 4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인데 6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래에 있으니까 3번을 먼저 한번 해보자. 소가로 하는 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거 함수값을 구하는 거라서 소가로 하고 쓰는 것 그대로 따라서 적어야 돼요. f의 f x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럼 2배에 fx 플러스 1로 쓰고요. 다시 한번 2배에 2x 플러스 1로 써서 전개해주면 4x 플러스 2 플러스 1인가 3 4x 플러스 3 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2번도 한번 보죠. 자, 2번 이렇게 소가를 이용해서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쓰고요. f의 g의 x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fx에서 x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gx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2배 g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대입하는 거예요. 2배 x의 제곱 플러스 5가 되겠네요. 플러스 1이 되겠고 2x의 제곱 플러스 10 플러스 1이니까 11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죠. g합성 g 괄호를 꼭 해줘야 돼요. 이거 x 쓰고요. g의 x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얘도 x가 들어갈 자리에 gx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함수에서 gx 전체 제곱 플러스 5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5가 되겠고 x의 4제곱 플러스 10x의 제곱 플러스 25 플러스 5니까 32 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합성에서는 결합 법칙은 성립해요. 결합 법칙. 자, 결합 법칙이 뭐냐? 자, 결합은 괄호로 묶는 걸 결합이라 한다고 그랬죠. 그 순서예요. F 합성 G를 먼저 한 다음에 H를 하나 아니면 G 합성 H를 한 다음에 F를 합성하나 결과는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결합 법칙이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결합 법칙을 성립합니다. 같아요.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결합 법칙이 성립해요.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문제 3번을 볼게요. fx가 x의 제곱, gx가 2x 플러스 5, hx가 x 플러스 2를 줘줬을 때 자, 좌변거변 결합 법칙 진짜 성립해? 이거는 뭐냐면 좌변을 1번 자, 먼저 결합 법칙 좌변을 먼저 계산해 보고요. 우변을 계산한 다음에 결과가 같음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합성을 해준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좌변거변을 따로따로 구해보세요. 자, 이거 이제 결합 법칙을 쓸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괄호 안에 함수 두 개의 합성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f 합성 g 이 함수 값을 먼저 계산해 주는 겁니다. f의 gx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gx 전체 제곱이 되겠고 gx는 2x 플러스 5 전체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4 x의 제곱이 되겠고 20 x가 되겠고 25가 됩니다. 자, 이걸 먼저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주어진 식. 자, 이때도 소가로 안에 소가로를 쓸 때 우리는 왜 소가로 가로가 되면 중가로 쓰잖아요. 그죠? 중가로 안 씁니다. 오케이. 합성함수의 기호에서는 자, 위의 식에서 의미는 뭐냐면 주요 FOG
합성 f하고 이렇게 소괄호 안에 소괄호를 써요. 함수값을 쓸 때 이런 것도 잘 눈여겨봐야 돼요. 오케이?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f가 아니라 h가 되겠죠? h 하고 x.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쓴 다음에 요 값은 뭐냐면 f 합성 g 우리가 미리 구해놨죠? 요거 hx가 되잖아요. 그죠? hx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위에 식에다 그대로 여기 앞에 구해놓은 거 x 대신에 hx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hx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배의 hx의 제곱 플러스 20의 hx가 되겠고 플러스 25.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함수가 3개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해져요. 그러려니 하고 계산해 주면 됩니다. 다시 대입해서 x 플러스 2의 제곱 20 곱하기 x 플러스 2 플러스 25가 되겠고요. 천천히 계산해 주면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20x 플러스 40 플러스 25 그리고 내림차순 4x의 제곱 그 다음에 16x와 20x니까 36x 이렇게 천천히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6 더하기 40 더하기 25 그러면 81이 됩니다. 자, 이게 좌변이죠? 똑같은 방법으로 우변을 계산해 주면 돼요. 자, 이번엔 2번 우변을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먼저 얘도 G 합성 H 먼저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계산해 주는 거예요. HX가 되겠죠. 그 다음에 GX가 2X 플러스 5니까 2HX 플러스 5가 되겠고 2배 X 플러스 2 플러스 5가 돼서 2X 2는 4 플러스 9가 되겠네요. 이걸 먼저 계산해 주고 그 다음에 자 소괄호 열고 F의 합성 G, O, H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X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F의 G, O, H의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들어갈 자리에 G, O, H, X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fx 자리에다가 자, 그러면 fx가 x의 제곱이니까 오케이. 얘는 2x 플러스 미리 구해놨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자. 이렇게 제곱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개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전개해주니까 4x의 제곱 플러스 36x 플러스 81 오케이 같네요. 그죠? 결과 같네요. 그래서 함수의 합성에서 결합 법칙은 성립하는구나를 예시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